1986년 4월 25일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한 남자의 얼굴이 뭔가 끔찍한 것을 본 듯 갑자기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잠시 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건.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오염을 초래한 사건으로 40여 명이 즉사하고 단 한 명의 생존자를 남겼다. 폭발 사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에 따르면 발전소가 폭발하기 직전 괴물체가 나타나 공중을 선회했다고 하는데, 그 괴물체는 대략 2-3m 정도 크기로 온몸이 까만 털로 뒤덮여 있던 이 괴물체는 얼굴과 가슴을 구분할 수 없으나 빨갛고 커다란 눈이 번뜩였다고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 현장에서도 이 괴물체가 목격되었다. 1933년 중국 남동부 시안 지역. 이곳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제방이 갑자기 붕괴되어 400억 갤런의 물이 쏟아졌고 15,000명이 사망, 도시 전체가 파괴됐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로 남아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제방 주변에 검고 거대한 날개를 가진 괴물체가 나타났다고 한다. 당시 목격자들은 이 괴물체의 붉은 눈을 본 순간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불길한 예감이 섬뜩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951년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최초의 지진 사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크고 검은 물체가 하늘 위를 날아갔다고 한다. 당시 미시간 호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이상한 괴물체를 목격한 직후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당시 목격자들은 눈이 붉고 날개가 커다란 이 괴물체가 그들을 지나쳐가자 화약을 폭발시킨 것 같은 유황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는데, 이와 같은 괴물체는 이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한 석탄 광산에서도 목격된다. 1978년 거대한 날개를 펼친 검은 괴물체가 광산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본 광부들은 이 괴물체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괴물체는 엄청난 굉음을 내기 시작했고 광부들이 모두 놀라 도망가는 사이 광산에서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당시 괴물체를 목격한 광부들은 기이하게도 이 괴물체는 날개를 퍼덕이지 않아도 날아올랐고 인간처럼 두 발로 지상을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지금까지 이 괴물체를 보았다는 증언들을 살펴보면 Он появился ниоткуда. А когда он исчез, почему-то появился запах пороха. 前面有一个长着黑色翅膀的怪物突然迎面扑来，它还有红色的眼睛，实在是太恐怖了。 Das Auto gaugisch, ungenau, konnte Frachtfruchen Flügel zu bewegen. 이렇듯 시대와 장소는 달라도 대형 참사 현장에 나타난 괴물체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일치했다. 그리고 괴물체의 등에 나방처럼 생긴 검고 거대한 날개가 있다는 점과 붉은 눈을 가진 사람을 닮은 형체라는 점을 들어 사람들은 이 괴물체를 나방 인간을 뜻하는 모스맨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모스맨이 최초로 목격된 건 언제였을까? 모스맨이 최초로 목격된 건 한 부부에 의해서였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전트 마을. 이 마을에 사는 스카베리 부부는 마을 뒤 숲에 있는 TNT라고 불리는 구역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그곳에 있던 폐공장을 보게 됐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스카베리 부부는 어두운 폐공장에서 빨갛게 빛나는 눈동자를 보게 된다.
그리고 잠시 후 Oh my God! 모습을 드러낸 What 모습을 is it? 본 스카베리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쳤는데 얼마 후 부부를 쫓아왔던 모스맨이 이 마을의 실버 브릿지에 또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모스맨이 목격된 직후 실버 브릿지가 붕괴되었다. 당시 다리를 건너던 45명의 마을 주민은 즉사했는데 그 후부터 사고가 나는 현장에 모스맨이 자주 나타났고 사람들은 모스맨을 재앙을 몰고 오는 존재로 여겼다. 그러자 모스맨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 그 정체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되었다. 그렇다면 대재앙을 예고한다는 모스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모스맨을 연구했던 조 니켈 교수는 사람들이 목격한 건 단순히 구름이나 외가리 같은 조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두루미과에 속하는 새 샌데일 크레인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조 니켈 교수에 따르면 샌데일 크레인은 약 2m 정도의 크기까지 자라고 두 날개를 펼치면 거의 3m 정도에 가깝다고 하는데 모스맨과 샌데일 크레인의 크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든 조 니켈 교수는 모스맨이 바로 샌데일 크레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조 니켈 교수는 목격자들이 본 모스맨의 붉은 눈동자는 이새의 눈 주위에 난 빨간색 깃털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샌데일 크레인을 사람들이 모스맨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주장에 반박했다. 제기된 주장대로 모스맨이 나타났던 장소에서 포획 허가를 받아 5마리의 샌데일 크레인을 조사한 결과 이 새는 2-3m 정도로 크지도 않았고 눈 주변에 있는 이 새의 깃털 색깔 역시 빨갛다기보다는 밝은 다홍색 빛깔이었다면서 목격자들이 이 깃털을 눈동자로 착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스맨이 최초로 목격된 장소인 미국 플레전트 숲속을 직접 가서 조사한 뒤 뜻밖의 주장을 내놓았다. Mossman is a mutated form of a human. 모스맨은 인류가 낳은 돌연변이라는 것이다. 주장학자들에 따르면 모스맨이 최초로 발견된 미국 플레전트 마을의 TNT 구역을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은 1900년대 초에는 조리들을 위한 보호지로 지정되어 관리되다가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군의 폭발물 지하 저장소로 활용됐으며 전쟁 뒤에는 그 지역의 일부가 화학, 생화학 회사들의 공장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학자들은 야생동물보호구역에 있던 새가 이후 TNT 구역에서 나온 맹독성 화학물 때문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모스맨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즉, 생화학적으로 변형된 돌연변이 새가 모스맨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지역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약 100여 개의 이글루를 건설하기 위해 숲속 군데군데를 파헤쳐서 폭발물 저장소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목격자들이 모스맨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화학물 냄새를 맡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스맨이 왜 재앙 현장에 나타나는지는 학자들 누구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모스맨은 여전히 재앙 현장에 나타났다. 그런데 2007년 또다시 모스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는 케인은 한밤중 잠들었다가 창문 긁는 소리에 깨어났는데 그의 생명체가 거실 창문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고 한다. 모스맨이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케인은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잠시 후 놀랍게도 케이의 집은 화재로 불타버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앞에 모스맨이 나타난다면 모스맨이 나타나면 재앙이 벌어진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과연 모스맨의 정체는 무엇이며 불가사의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스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됩니다.